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과거에는 자랑할 만한 일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군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봄이 왔기에 새로운 시작을 바라며 제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먹고 사는데 이곳까지 오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었고 도움도 받지 못했기에 정말 밑바닥부터 일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배운 것은 적고 소유한 것도 없어 보기에는 불쌍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누나 하나뿐이어서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많은 경멸을 받았고 가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죠. 그러나 어제의 부모님이라 할 수 없는 존재도 있었지만 결국 제게는 부모 없는 아이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나 덕분에 그 부족함을 어느 정도 채웠지만 부모의 존재는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 자신도 고아로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가끔은 부모가 아예 없는 쪽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부모답게 행동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더 컸거든요. 어렸을 때의 일들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 어머니는 제가 유치원에 다닐 적부터 집을 떠나서 소식이 오랫동안 끊겼고 아버지는 집에서 본 기억조차 없어요. 평생 동안 몇 번이나 아버지의 얼굴을 봤는지도 모르겠고 현재는 그의 모습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예요.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술에 취해서 자도록만 했고 깨어있는 날엔 밖에 나가서 술을 마셨을 겁니다. 무슨 직업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집을 떠나는 일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에게는 돈을 벌러 멀리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가정에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 돈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나가 얼마를 쓰는지 모르지만 누나가 가계부를 쓰면서 10원이 아까운 생활을 보면 아버지가 준 돈이 많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나 덕분에 밥 한 끼를 거르지 않고 잘 자라낼 수 있었어요. 동생들,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누나는 정말 잘 살림을 꾸리고 동생에게도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관계는 반쪽짜리 남매였습니다. 우리는 이복 남매였고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죠.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그 시절이 정말 어려웠지만 누나는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현재의 나는 누나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더욱 그리워지네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때의 기억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더 좋은 선택을 했으면 했지만 그 시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다시금 그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누나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생각이 나는 순간이 많습니다. 언제나 누나의 행복을 바라며 곁에 서서 응원해주고 싶어요. 함께 겪었던 그 시련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행복을 함께 누리는 그 시간들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우리 누나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누나. 오셨습니다. 아마 호랩이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결혼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의 친엄마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 후로 어린 누나는 새 어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그런지 엄마 손을 타는 나이라 그런지 누나는 새 어머니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제 나이가 8살 이상이면 예전 기억이 없으니 누나도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세 번째 어머니와의 추억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새 어머니가 생기고 얼마 지나서 우리 엄마가 낳았어요. 누나는 어머니가 동생을 낳았다는 것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누나에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뜻깊었나 봐요. 누나에게 9살 어린 동생이 생기고 어려서부터 저를 아주 잘 챙겼어요.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보살펴 주었고 그래서 저도 누나를 매우 좋아했어요.
누나는 제게 9살이나 많아서 언제나 차가웠고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운 제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부모님의 책임 없이 자란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누나는 어린 동생을 거의 자식처럼 키워주었어요. 정말 엄마처럼 저를 씻기고 입히고 먹였고 심지어 제 학교에도 아버지 대신 나를 보러 왔죠. 정말로 훌륭한 보호자였어요. 스스로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아직 어린 동생을 보살피는 것을 보며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누나 덕분에 걱정 없이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나의 고통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연락이 점점 끊겨서 결국 사라지듯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끊긴 아버지의 행방에 걱정보다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평소에도 누나가 20살이 되면 시집을 가거나 취직을 하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차리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돈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아버지를 찾아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미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린 저에게도 이야기가 기이한 일이었지만 당시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언니는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할까요? 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 나보다 더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버려진 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언니는 그 비참한 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아버지가 돈을 벌러 외국에 가셨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어느 정도 세상을 알아가게 되면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언니가 한 거짓말이 나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아이라고 무시하고 작은 실수를 부모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비웃었어요. 그런 편견과 시선 때문에 나는 비참해지고 방황할 때도 있었죠. 학업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과 어울리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에 휘말리기도 하는 법이에요. 오해를 받을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운이 없게도 어른들의 오해로 인해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래방을 갔을 뿐인데 한 친구가 돈을 잃어버렸고 이를 알게 된 노래방 주인이 신고하여 우리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과 가게 주인은 우리를 공범으로 여겼고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상황은 조용히 일단락되었지만 미성년자이기에 보호자가 필요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와서 데려가는 반면 저는 혼자 남아 경찰서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친구는 집에 연락할 수 없어 혼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이를 목격했고 결국 친구의 어머니가 달려와서 우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오시면서 대뜸 난리를 치시네요.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이제까지 참았던 것들을 다 내뱉으시네요. 차 반하여 잡아놓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직접 나가지 말랬는데 왜 그렇게 꼬박꼬박 해달라고 하시죠? 근데 말이야, 아이가 앱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요? 그 친구 어머니는 진짜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해주시죠? 범인은 그 친구가 맞는데 그 친구는 해명도 안 해줘. 자기 엄마한테 혼내는 게 싫어서 그런 건지 은근히 동조하면서 어머니를 달래던데요. 그런데 왜 누나가 그 광경을 봤는지. 우리 누나는 늘 남들 앞에서 다른 걸 척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뒷짐질 않고 죄송하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 애가 도둑질해서 꼬리를 잡혀 우리도 솔직히 데리고 가겠다고 하고 이리 돈을 훔쳐서 자기 용돈 100만 원이도 아까워서 그런 짓을 했겠어. 그 애가 잘못했으면 반성해야지. 남을 탓하면서 이렇게 말해. 너 정말 콧나고 싶은가 봐. 진짜 안 그래요? 진짜로 얘기해. 너가요. 도둑질을 하고 막무가내로 사는 아파서 왜 그랬을까요? 왜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체면도 모르고 카톡도 모르는지 그래서 엄마가 돈이 없고 못 배운 아이들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똥이랑 가까이 다가가면 그냥 똥이 튀는 거려. 그날 나는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모욕을 당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 내가 잘못이지만 고하고 가난하단 이유로 제게 편견을 갖고 생각하는 어른들과 세상이 정말 무서웠어요. 공정해야 할 경찰들이 나를 욕하는 건너편의 어머니까지도 신기했어요. 사실 다들 그렇게 추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놀랍네요. 그날의 상처는 정말 크게 남았고 그것이 제 미래를 살아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제 결백을 믿어주는 사람은 누나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도 어른이 되면 세상이 아줌마보다 못된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린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셨죠. 앞으로 기억해야 하지만 그런 일을 계속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죠. 씁쓸한 표정으로 이 말을 한 누나를 보니 저는 더 이상 화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고개 숙일 만큼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겪을지 제게 알려준 거죠. 아마도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사건은 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고 덕분에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겪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했어요. 고아라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지로 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보려고 생각했죠. 돈이 쉽게 번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해보면 더 이상 무시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후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1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힘든 일도 꾸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있어야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더 이상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제 몸을 쉴 새 없이 일하며 돈을 모았고 통장에는 거액의 돈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돈이 제게 몇 달의 수익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당시에는 전 재산이었죠. 피 같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모아야겠다는 모호한 생각으로 돈을 모았지만 사실은 제가 열심히 돈을 모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때문에 고생한 누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누나는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30이 되어도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연애가 좋다며 제가 군대 다녀온 후 결정할 것이라는 핑계를 대기도 했지만 사실은 누나의 가장 큰 고민이 돈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혼자 생활비를 벌어서 내왔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모아두지 못했었죠. 그렇게 모았던 돈은 5천만 원이었고 그 돈을 누나에게 주고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제가 내민 통장을 보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눈물의 의미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남매가 더 행복을 빈다는 의미였습니다. 언니도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아서 평소에는 10,000원 한 장밖에 싫어했던 언니도 통장만큼은 고마워하면서 받아줬고 언니는 그 이후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돈 때문에 결혼을 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언니의 짐을 좀 덜어줄 수는 없었을까 생각해요. 어릴 때 보다 성숙해진 동생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언니는 아름다운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저도 언니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어요. 몇 년 후에 운 좋게도 일하던 가게에서 사장님께 작은 가게를 인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권리금도 거의 없이 가게를 넘겨주셔서 내가 모은 돈을 다 털어서 가게를 인수했고 그렇게 음식점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죠. 언니도 좋아하고 내 미래를 더 좋게 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노력했어요. 돈도 모아서 빨리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언니가 결혼한 뒤에는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됐어요.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언니를 보며 나도 곧 결혼해서 내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결혼이나 다른 것들은 모두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결혼해서 행복해진 누나를 보니 나도 그런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누나가 그런 행복을 가장 바라고 눈물로 기대하고 있으니 나도 한 번쯤은 누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결혼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결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가게를 운영한 뒤로는 사람을 만날 여유도 없이 일만 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 욕심과 달리 결혼은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나이만 먹으며 벌써 30이 훌쩍 넘어가 버린 거죠. 가게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 나에게 여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나에게도 인연이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우리 가게에 매일같이 혼자 오시는 손님이었어요. 우리 가게가 식사도 가능했기 때문에 종종 혼자 오시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매일 같이 오시는 손님은 드물었어요. 단골 손님이 생기는 것은 사장 입장에서 환영받아야 하는 일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코로나가 터진 후였기 때문에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아쉬웠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가게에 오셔서 조용히 식사를 하시는 그 여자분을 보며 나는 기쁜 마음에 서비스도 드리게 되고 있었어요. 또 오셨네요. 이건 단골 손님에게 드리는 서비스예요. 식사를 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처음엔 불편할 것 같았는데 그녀가 참 즐겁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마음을 편했고 같이 있으면 슬퍼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가 그녀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집안일과 마음의 고민까지 겹친 것 같더군요.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듯 내 일진으로 그녀를 불러 홈시커플레오 영업을 마치는 마음으로 다정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소중한 존재 같아요. 램퍼시스 버타도 멋있어요. 마십니다. 맥주 마실 때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느라 편하네요.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들도 나누었어요. 이름도 모르겠네요. 단골 손님이신데 이름은 알아야겠죠? 오늘은 술 친구 된 것 같아요. 저는 탁구성입니다. 30셋이고 김지연 씨는 29살이에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공부 시작했다고 하네요. 어느새 많은 얘기들 나누었는데 지연 씨는 고민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신의 고민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좋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더 부러운걸요. 젊은 나이에 벌써 자기 가게 사장이라니 솔직히 공부하면서도 부모님 돈만 축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있는데 요즘은 어디에 알바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아들어졌죠. 지연 씨는 책임감이 강한 편인지 어려운 공무원 학원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집안이 넉넉한 편은 아닌지 그동안은 벌어둔 돈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제는 그마저도 다 소진되어 집에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제 옛날 생각도 들고 또 저도 힘들 때 주변에서 도움받았던 기억이 있기에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지연 씨를 모른 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당장 직원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 여유는 있었기에 그렇게 지연 씨를 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으며 점점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된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가 아닌 만큼 서로 조심스럽기도 했고 진지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지연 씨와 사랑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고 항상 아껴주고 싶었어요. 마음이 같아서 해주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데이트하기도 어려웠고 애초에 지연이는 시험 준비로 여유가 없었지만 주말이라면 시간이 되었을 텐데 저도 바빠서 가게를 오가며 챙기느라 바쁘기도 했습니다. 누나가 점장으로 있으면서 가게를 운영해주긴 했지만 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신경 써야 했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나와 지원이는 연애를 잘 이어나갔죠. 데이트를 자주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평일에는 가게에서 둘이만 있을 수 있었기에 만족해했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지원이는 집 규칙 때문에 가게에서 일이 끝나면 집에 바로 돌아가야 했는데 가끔 밤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던 제게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을 결심한 후 결혼 얘기를 꺼내자 지연이는 한 가지를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나의 결혼 시에 2호점을 내가 맡으면 안 될까? 그건 현재 누나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원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도 아니고 결혼하면 가게는 우리 것이니까 공무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차라리 오빠도 와서 가게를 열심히 돌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누나에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나가 더 낫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원래는 형벌이 좋아하는데 누나가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카들이 점점 자라면서 누나는 적적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믿을 사람이 없어서 먼저 부탁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어 누나를 고용하고 매출을 제가 관리했어요. 원래 그 돈은 안 받겠다고 했지만 억지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어요. 결혼하면 지원이가 관리해도 되는데 그 말도 맞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누나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공무원 시험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계속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고민이 되었어요. 결국 누나와 상의해서 결정했고 그 말에 지연이는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다. 결혼을 서두르자고 말했어요. 저희는 그 후 급하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부부 사이에 가게 명의를 넘겨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자기도 자기 이름으로 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흔쾌히 도와주었어요. 서류 정리하고 세금 문제는 신혼여행 후 정리하기로 했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덜컥 기다렸던 결혼식 날 떨리는 마음을 잡을 수 없었어요. 인원 제한 때문에 몇 사람밖에 오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이야기네요. 심장이 뛰는 이야기에 너무 신나네요.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실수로 인한 혼란 속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에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결혼식장의 혼돈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인공의 운명을 따라가는 이야기로 시작해 마침내 이야기는 결혼식장을 탈출하는 비극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비극적인 결말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야기의 전개와 감정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순간에 결혼식 손님들과 그날의 신랑으로 존재했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혼란스럽고 비통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주한 그 남자도 저의 허무함을 느끼고 제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쪽에게 상처를 준 게 본의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랬어요. 당신도 피해자이고 난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그 여자에게 속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인 줄 알았던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원이 남편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자 그 남자는 놀란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원이 아니라고요. 이름도 이지선이고 나이도 거짓말이었어요. 제 아내는 둘의 엄마지만 전부터 소개한 항목은 거짓말이었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합격과 어려운 가정 사정까지 가짜였어요. 그동안 저희가 보여준 모든 것이 거짓이었죠. 그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밝혀졌다. 저는 그제서야 이상한 점들이 떠올라서 의심했습니다. 30살이 되려는 여자가 집안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견례 날에 부모님이 어색해 보였던 거랑 식구를 둘러보니 장인과 장모가 이미 사라져 있었고 가짜 부모랑 같은 역할 대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기보다 얄팍한 거짓말에 속은 제 자신이 화가 났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한심스럽고 자괴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 건 남자도 참 불쌍해요. 뒤늦게 내 부인이 외도를 한 걸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상하고 썩었겠죠. 남편은 애들 키우느라 많이 답답하다며 월급이 꼬리 같아서 알바라도 하겠다고 했대요. 처음에는 의심도 못했고 그냥 일이 간당할 줄만 알았는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몰래 결혼 준비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됐어요. 마음속으로는 멋진 두 남자가 한 여자한테 제대로 속아버린 사실에 대해 동정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깨닫게 되어 창피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글로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 정말 죄송하다. 신혼여행 후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는데 이젠 덕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보며 감사하고 미안하다. 도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결혼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제게 있었지만 결국 참고 사는 게 맞다. 누나와 매형의 위로로 결혼식 후 점점 위로를 받았다. 남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나왔다. 주변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없다. 치라는 일을 당할 수 없었고 그 이후 그 여자를 찾아도 만나지 못해 마음을 놓고 싶었다. 몇 주가 지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거기서 나온 낯익은 남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었다. 그 남편은 도와달라고 말했고 몇 주 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 사이 둘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자는 내게 이외에도 증거를 대지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을 요청했다. 그 꼴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고 애들이 피해를 입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나았다. 모든 부모가 아버지도 아니고요.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좋은 아버지 같은 것 같지만 자녀들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쟤는 그 좋은 아버지 같은 그 남자를 도와주어서 그동안 그 여자와 나눈 문자와 통화, 그리고 사진까지 모두 증거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 여자를 혼인빙자로 고소하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넘어가려 했지만 그 심포도 제대로 혼내주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그 여자에게 쓴 데이트 비용과 결혼 준비비를 청구하여 합의금을 받아냈고 그 여자는 남편에게 소송당하게 되어서 자녀들의 양육권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자료를 내야 했어요. 법정에서 악다구니를 쓰고 반성이 없어 보였어요. 이후 그 남자는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고 얘기를 들어보았지만 좋은 일로 만난 사이는 아니라 결국 연락이 끊겼어요. 두 남자 모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로써 무사히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게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끝이 났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생각했어요. 물론 속상하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이고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랑으로 치유될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누나와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며 잘 살아가겠어요. 음악을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